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스닥 와장창 뉴욕 증시 물가 쇼크에 일제히 하락 이렇게 돼 있죠. 어제 이제 다우 지수도 1.34% 떨어졌고 나스닥은 3%가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엄청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S&P도 2.37%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 비트코인도 오른 거에 대비해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어쨌든 뭐 같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말에 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제 거시경제부터 좀 봐야겠죠. 옐런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 잡기다. 그래서 강달러를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사실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애써 이 발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같이 오면 스태그플레이션이고, 하나만 오면 인플레이션이고, 요거만 오면은 디플레이션이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CPI라는 지표가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나게 반등을 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반영이 돼가지고 떨어졌다. 뭐 이렇게 기사에서 적은 것도 있던데,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 하루 늦게 반등된다? 이건 좀 너무 억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그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침 영상에 얘가 이렇게 올라도 어차피 횡보할 거라서 이런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급등하면 이러한 형태로 급락이 오고, 급등하면 급락이 또 오는 모양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참고를 해야 된다, 이 모양을. 그래서 올라갔을 때 잡지 말고 이 보라색 추세선 다 왔을 때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18,800 부분이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리테스트를 이렇게 많이 해? 하지만 이게 다 나중에 자양분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바닥을 찍은 게 17,600에서 한 번 찍었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4번, 5번을 사실 찍었어요. 근데 뭐 넓게 보면 거기서 한 번 찍고 2번, 이렇게 3번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굉장히 바닥 테스트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 이 구간대에서는 매수하기가 좋지 않느냐. 어디요? 뭐 넓게 보면 18,600부터 뭐 18,800 정도 요 라인대가 되게 좋지 않나. 선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봉을 보게 되더라도 보시면 여기 17,600에 찍었던 그 가격 한 번,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친 거 2번, 3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중간에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닥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이 막 공포스럽고 막 그렇지만은 이 과정을 지나면 여기서의 지지 테스트를 받았던 이 탄탄한 지지 라인 때문에 이후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참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 빨간 선 위로 몸통이 안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어쨌든 이틀 남았죠.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아침 9시까지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종가를 마감을 해주면, 그럼 뭐 18,800 위로만 마감을 해주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잘 만들어 가고 있다, 차트를. 그리고 지금 보면은 캔들이 보시면은 지금 얘가 이때부터 지금까지가 18주 정도 됐거든요. 어쨌든 18주 동안 저점을 깨지 않고 있는다라는 건 이게 어쨌든 뭐 20주가 되고 뭐 24주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결국 수렴이고 박스권이 돼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올라가주면 이거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어게인 2018과 2019 이때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 정도까지 비슷한 움직임이다. 비트코인이 3,000달러를 찍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으로 간다면 얘는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면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를 빼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뭐 FTX 여러 가지 거래소들은, 또 심지어 바이낸스 선물 차트는
이번에 떨어진 하락이 3주 전에 캔들의 저점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런데 얘가 저점은 내려갔고 보조지표는 올라가면 이거 뭐죠? 주봉상으로 뭐가 떴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뜬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확신하려면 언제까지? 월요일 9시에 주봉이 확실하게 마감이 된 다음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면 그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거기 때문에 이후에 약간의 놀림목은 있을지 몰라도 주봉 다이버전스를 바탕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열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렴이다 라고 하면 이 수렴 상단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럼 이게 22,000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되게 긍정적인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버티면 돼요. 요 부분만. 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냥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알트보다는 뭐다? 비트가 낫다. 웬만한 알트보다 비트가 훨씬 낫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달러 인덱스 제가 맨날 이 차트 보여드리죠. 달러 인덱스가 고점을 찍고 빠질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RSI의 고점이 가격의 고점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이 하락 다이버전스, 가격의 고점을 높이면서 보조지표의 고점을 낮추는 상태로 해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주면 그 이후에 엄청 떨어지더라. 지금 이때도 2017년에도 마찬가지 고점을 높이고 떨어졌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만약에 이 폴폴커 시절처럼 되면 이 고점이 결국 마지막 고점인 것이고, RSI 고점이 여기가 되는 것이고, 쭉 떨어지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고점은 이미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뜬다면 얘는 고점을 두 번 정도는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 120 뭐 이럴 때까지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요번 달 다음 달까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보긴 하되, 지금 어느 정도는 거의 변곡 지점에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봉도 마찬가지. 여기에 찍었던 114.714 요 라인 있죠, 달러 인덱스. 여기에 고점을 깨지 않고 이 검은색 라인에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면,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왜? 지속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거든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고점을 계속 높이지만 보조지표의 고점도 1, 2, 3, 4 이런 식으로 낮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형태로 어쨌든 주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뜨고 있고, 이후에 쭉 빠진다면 아까 월봉상에서 말씀드렸던 폴볼커 시절과 비슷하게 RSI 고점이 가격의 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있죠. 곡소리 나는 모기지금리 7% 넘기면 미국 주택시장 붕괴. 이게 리먼 브라더스 때는 언제였냐면 이때보다도 훨씬 더 높게 발표된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기지 금리가 치솟으면 주택이 하나둘씩 무너지는데, 미국 주택이 무너지면 우리가 2008년에 봤을 때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여기도 나와 있죠. 모기지 금리가 7%를 넘길 경우 더 빠른 속도로 치솟을 거고, 주택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서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강행하면 주택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 이게 어쨌든 주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다시 긴축해서 돈풀기로 바뀌던지, 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계속 감당하면 주택시장도 이제 빠지기 때문에 그럼 정말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블이 어쨌든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 지금 미국 그 주택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보통 부동산은요 이런 식으로 잠깐 지표가 낮아질 수는 있어요. 가격 지수가 고점에서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한 3개월 혹은 4개월 동안 이 고점을 낮추는 형태로 지수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통 추세를 돌렸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무서운 게 뭐냐면, 추세가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이게 역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요번 달 이미 나왔고 뭐 다음 달 11월, 12월까지도 좀 보는데 가격 지수가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추세가 꺾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꺾이면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와 가까워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미국의 고강도 긴축이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상원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일부를 이르면 6개월 내에 통과를 시켜서 CFTC 규제 권한 부여 등 포함이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이제 CFTC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게 권한이 SEC한테 다 가 있는데 이거를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리플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리플이랑 이런 쪽에 굉장히 친밀한 걸 보면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래가지고 이 위원장 자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통 금융은 암호화폐 혁신에 배워야 된다. 결국 이제 우리 코인을 하는 사람들의 희망회로일 수 있지만 저는 결국 이 디지털 거래라는 게 확산이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뭐 쪼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개인 지갑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혁신으로 올 것 같아요. 금융상품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당장은 오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파괴적인 혁신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투자 상품이 바로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혁신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언급을 한 게 FTX의 파생상품 청산 모델을 언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카오가 법정화폐에 디지털 자산 포함을 해서 법 개정을 제안한다라는데 결국 뭐냐면 이제 코인을 제도권으로 가겠다. 그리고 이 법정화폐까지 간다라는 건 코인이 결국 법정화폐로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한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카오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점점 늘어나면 결국 코인이 기축이 되는 시나리오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직 그냥 머릿속에 그냥 넣어놓는 정도. 지금은 이렇게 어쨌든 되고 있는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신흥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파급력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 이것도 보시면 2년치의 MA죠. 그렇죠. 2년 평균 가격이에요. 그 가격선이 그 가격보다 아래로 가면 지나고 났을 때는 바이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가격대였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였냐? 2015년 말 그리고 2019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8년 12월에서 2019년 4월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코로나 빔 때고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많이 지났죠. 그래서 뭐 얘가 15년, 16년처럼 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가격을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게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거래소에 입금을 한 내역을 기록을 한 건데요. 보면은 이게 입금이 많이 되면은 이 가격이 어쨌든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이 왔단 말이에요. 입금이 많이 되면.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입금이 좀 됐는데 점점 줄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얘가 줄면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바이낸스를 보게 되면 역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전체 거래량에서 전체 입금량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다 라고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미그놀레님이 올린 건 자료인데요. 되게 좋아서 갖고 왔어요. 보면 이제 FTX를 좀 볼게요. FTX는 여기까지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입금량이. 그러면 여기서 치사하는 바가 뭐냐면 17,600이 되기 전까지의 가격을 움직인 세력은 뭐다? 바이낸스가 아니고 FTX구나. FTX는 어떤 세력이죠? 미국 세력이죠. 그럼 가격을 왜 굳이 낮췄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가격을 왜 낮췄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 메타는 CBDC도 그렇고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기관 투자자들이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가격을 떨궜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FTX는 쭉 줄어들고 있죠. 맞죠? 이때도 코로나virus 이후에 쭉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입금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현물 거래소를 보게 되면 사실 얘는 이전부터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뭐 엄청 적죠. 지금 코로나virus 때보다 더 적어요, 입금량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바닥권에는 근접한 것 같다. 바닥권에. 왜? 이때도 보면 바닥권에선 입금량이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특이점은 뭐였냐? FTX에서 유독 입금량이 많았고, 그 입금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로 가격은 하락했으므로 우리의 실질적으로 가격을 움직였던 놈들의 그 배우는 FTX 쪽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그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2018년 12월과 비슷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2018년에 1년 가까이 횡보했던 그 6,000불에서 1년 가까이 횡보했던 그 캔들과 지금 모양이 비슷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좀 바닥권이다라는 게 좀 바닥권 박스권이다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좀 우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죠. 여기 떨어지고 뭐 만K가 아니고 $10,000, 뭐 $3,000, $6,000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글쎄요,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3일봉상에서 200선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렇게 가격대가 나오는데 보면 노란색 선에 닿거나 밑으로 내려갈 때는 지나고 나면 좋은 매집 구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RSI가 이렇게 뜨죠. 이렇게 된다라는 건 가격의 흔들기가 좀 있어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7,600을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어쨌든 모아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도대체 뭘 모아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물방은 뭐 따로 뭐 별도의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여기서 거래소 링크, 영상 설명란에 있는 거래소 링크에 먼저 가입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거래소에다가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시고, 여러분들 시드 800 USDT 이걸 저한테 입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정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입금을 하시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한 다음에 이 트레이딩방 참가 신청 링크, 이 구글 폼 링크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작성을 하면 제가 여기 연락받으실 메일 주소 기재하는欄에 있는 이메일로 제가 이 텔레그램 선물방 브리핑 방이랑 그 다음에 오픈 카톡방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뭐 포지션과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고, 채팅방에서는 왜 이런 관점을, 왜 이런 타점을 잡았는지, 어떤 식으로 뭐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스킬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선물을 하지 않는데요 하신 분들은 이렇게 현물도 있어요. 현물도 이런 식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나가고 전체적인 브리핑과 그 다음에 어떤 비율이랑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종목에 대한 뭐 상담까지 이렇게 해주는 그 부분이 이제 멤버십이거든요. 멤버십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횡보를 하는 기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피말려요. 이럴 때가 제일 피말리는데, 가격의 급락과 급등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박스권이 되고 굉장히 피말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양털을 깎는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척박하고 심리적으로 막 쫓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천천히 우리 함께 이 영상, 저도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멘탈 여러분들 잡아드릴 테니까요, 같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